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심이 실제 어떻게 돌아갑니까? 뭐 저희들도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언론에 드러나는 윤석열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내란 세력에 대한 평가가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쪽의 의견이 많다라고 이제 일부 보도에서는 보고 있는데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 보시면 실제적으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탄핵은 그냥 역사적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쪽이 많습니다. 뭐 제가 보는 것도 아주 제한되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얼마 전에 그 탄핵 반대 집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회를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도 부산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종교하고 연동되어서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이기 때문에 과대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또 잔액을 해야 된다는 시민들이 매주 꾸준히 이제 이 집회를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누구라도 동의하는 것은 처음에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사태가 나고 그래서 온 시민들이 분노하고 했을 때와는 달리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보수가 결집되는 이런 모습들은 분명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도 보듯이 그 국힘에 대한 지지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그다음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낮아지고 이런 게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실제로 이런 이 내란 사태 이후에 보수 결집 현상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수 결집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극우화 성향을 보이고 있고 극단적으로 폭동도 일으키고 이 사람들에게 박수를 치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에 대해서도 오히려 정당하고 신의 한 수다, 불가피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교육자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 뭐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뭐 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주장을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를 어렵게 몰아가는 이런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분들이 다수는 아닌데 문제는 이제 이 침묵하고 있는 중도층, 중간층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어떤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제 그것은 전국적으로 보는 것하고 그다음 지역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타날 것 같은데 어쨌든 부산의 경우에는 이 보수의 결집이 극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기의식으로 나타나면서 실제로 기대했던 것만큼 어떤 이 변화의 바람 이런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선출직으로 현장에서 이제 8년 정도 이렇게 교육 행정을 이끌으셨으면 실제로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극단적 세력들이 심지어 법원에 가서 폭동을 일으킬 정도까지 가버렸다고 하면 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냐, 오히려 이 사람들을 배제시키면서 좀 더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 배제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제 그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또는 규범적으로 단죄를 해나가고 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뭐 언론에 노출을 시키지 않는다든지 극단적 행동을 하는 사람 여기서 언론이 다 부추겨서 마치 그것이 정당한처럼 몰고 가는 것은 우리가 나치즘이나 파시즘을 우리 사회에서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까지 좀 우리가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뭐 언론에서는 또 특히 이제 최근에 유튜브의 영향이 커지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교육은 또 조금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는 일탈하는 학생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의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좀 일탈한다고 해서 배제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 품고 또 기다려주고 또 끊임없이 그 교육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말 그대로 민주시민교육이 갈수록 더 중요해진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2월 3일 날 군인들에 맞서서 젊은 여성이 그 총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또 밤새도록 그 눈이 오는데 앉아서 이 탄핵을 요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제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어떤 효과들이 네. 보이지 않게 자리 잡아 간다 하는 이런 생각도 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법원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아직 충분히 되지는 못했구나. 그래서 우선 학교 영역에서라도 민주주의가 뭔지,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폭동을 일으키면서 정광훈 일당 또 체계로 교회에 있는 이제 소년보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막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거짓에 예. 이제 기반을 두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다양성의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로 보장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은 아예 거짓 뉴스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저는 하여튼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교육자로서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예. 정화해 나가야 된다고 이제 판단하시는 걸로. 특히 그렇게. 앞으로는 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다양한 형태의 그 디지털 온라인상에서 흘러다니는 뉴스나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실제로 옳고 그름을 제대로 이렇게 가려낼 수 있는 역량을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 편향된 이런 잘못된 정보나 지식을 갖고 있는 걸 이렇게 바로 선도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더 끊임없이 부단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 교육감 선거가 4월 2일 날 열리든 아니면 대통령 선거하고 함께 이제 열리든 부산 지역의 정치적 지금 지형으로 봤을 때는 선거가 단일화가 되더라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일화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후보자 간의 결단이든 아니면은 규칙을 합의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든 절체절명의 지금 과제다, 이렇게 생각은 좀 드는데 거기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꼭 이겨야 될 그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되더라도 이기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부산 지역은 대선하고 같이 맞물려서 갈 경우에는 더 어렵다는 것이고, 혹시라도 4월 2일 날 재선거가 이루어지더라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부산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보수 결집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데, 근데 후보 두 분이 앉았는데 이제 결국에는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무조건 여론조사 만나는 해야 되겠다. 한쪽은 여론조사와 선거인단을 같이 섞어서 하자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주제 넘은 질문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단일화 한다는 약속은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야 뭐 이기든 지든 결판이 날 건데, 단일화 안 되면 100% 패배인데.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까? 예,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차징인 후보하고 인터뷰를 했지만 오늘 김석준 후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뵙고 있지만 단일화 안 할 것 같으면 아무 의미 없다. 이 귀한 시간에 내주셔서 고맙긴 하지만 우리가 시민들한테 단일화 할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과 그 희망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단일화를 꼭 실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는 단일화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기는 단일화를 반드시 하겠는데 어쨌든 그것이 단일화의 결과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한 10만 명 정도 보시거든요. 예.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선 이 역전의 용사에 출연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역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